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선언이 고대와 충북대 등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고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현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응급, 중증 환자 진료는 계속합니다. 충북대병원 교수들도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정원이 49명에서 125명으로 극단적으로 늘어났다며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휴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철회하거나 유예하며 휴진 불씨가 사그라지는 듯 했지만 다시 집단행동이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던 범의료계 협의체 올특위도 오는 26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엽니다. 대규모 휴진을 결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진 투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소송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대교수단체와 사직전공의 171명 등 의료계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그 2,000명이라는 숫자를 장관 혼자서 결정했다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파면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을 패싱하고 대통령한테 사전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 했고. 정부는 이달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확정 예정인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현황 리스트도 의사 커뮤니티에 재등장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5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오는 4일 신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특위가 다음 달 26일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특위는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종환 기자입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중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진료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 이어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도 집단 행동을 유예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료정책, 한국의료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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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기한 휴진에 나선 곳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 아직까지 큰 혼란은 없었지만 휴진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4일에는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의협사 하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26일 예고했던 휴진 대신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보다는 기탄 없는 대화의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 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 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갈등이 깊어질수록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여당 의원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심지어 2,000공이라는 말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로 때문이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의대 교육 기간이 6년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 그래서 5년 동안 10,000명을 하기 위해서는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말씀.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사실 국민하고 환자들이 이거 엄청난 고통을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게 의료 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그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정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의료개혁이 필수 의료 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의대 증원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처럼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있는 과에 대한 특별한 것도 있나요? 특정 교수님들한테 이제 좀 그 진단이 계속 가다 보면 좀 과로하시는 게 아닐까.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선생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실 것, 그리고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하나의 그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내일 있을 입법 청문회에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황다현입니다. 사실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21대에서 보건복지위원 하면서 이렇게 현안 관련해서 청문회를 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 전에 정부 여당을 제외한 야당은 발로 뛰고 정말로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만 여당이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하셨어야죠. 제대로 자료 안 내놓고 그거 준 자료 기반해가지고 언론 보도한 걸 가지고 지금 트집 잡고 문제 잡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저희 의원실과 그 언론사가 단독 보도한 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하셨어야죠. 정확한 자료를. 제대로 자료 안 내놓고 그거 준 자료 기반해가지고 언론 보도한 걸 가지고 지금 트집 잡고 문제 잡고 있습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는 취지시죠? 관련돼서 이미 이제 질의응답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안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위원장님, 저희가 아닙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는 모두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차관님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제가 한지아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한지아 위원님은 데이터 자료를 받아보신 겁니까? 근데 아까 질의하시면서 본인은 안다라고 전제하시면서 질문하셨는데 뭐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느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더 말다툼 하기보다는 차관님이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보고 추후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한지아 위원님도 허위란 취지는 아니고 본인의 느낌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일단 하고, 김미애 간사님 짧게 얘기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금 처해지는 여건이 몹시 우리가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격도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 또 정부 측, 의료계 모두가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사실은 여야 간 협의 없이 의사 일정이 국회법의 자구에 충실해서 의결된 바고 관련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와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 사정을 또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제목처럼
이 비상 상황인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여야가 이것을 위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상훈 의원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결의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해주시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위원장께서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이 상임위만큼 그래서 그렇게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글쎄 아까 제가 듣기로는 허위라고 그렇게 정확히 발언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행여 그랬다고 하면은 근거 없이 허위라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상호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 선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 주시고 향후에도 우리 상임위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사 진행 발언을 필요한 만큼만 위원장께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당 의원에게 자료 제공 다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여당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차관은 또 맞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적을 하니까 느낌을 말했다고 하고요. 위원장님, 국회 상임위장은 본인 느낌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오셨으니까 그 오전에 질문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이제 정부 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이제 법적 처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지금은 우선은 현재로서는 가장 우려하는 게 집단 휴직이나 이렇게 수업 거부 관련해서 휴직은 의료법 위반이고 수업 거부는 업무 방해고 이런 관계로 이제 경찰청에서는 계속해서 강대강으로만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강대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혹시 그 부처에서 대안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그 전공의는 뭐 전공의에 대한 그 복귀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밝힌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 같은 경우도 환자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나 변경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 거부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대생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의대생들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도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강대강과 함께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주먹구구입니다. 이게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라는 그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제가 듣지를 못했어가지고요, 오전에는. 그래서 부처 장관님으로서의 그것에 대한 이게 정말 주먹구구인지에 대한 복지부 측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2,000명 그 판단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일부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요. 2월 1일 날 제가 그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2035년에 가면은 의사가 15,000명 부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오래 끌 수가 없고 10년 안에는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 15,000명이 나온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보고서에서 10,000명을 추정을 하셨고요. 근데 그 보고서의 그 가정을 보시면 현재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현재 인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5,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건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의사 수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00명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의료계에서 제시하시는 해법이 있습니다. 의료 인력 재배치, 의료 수요의 감소 유도, 그다음에 시니어 의사 등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는 한 5천 명은 그 필수 의료 부분으로 유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10,000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의대 정원 확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의대 교육은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5년이고 10,000명을 5년으로 나눠서 2,000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매년 의정 갈등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최후에는 3,000명 이상의 정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의대 시설 확충 소요가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2,000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2,000명을 제가 교육부에 그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네, 우선 시간이 제가 다 쓴 것 같으니까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이상 남았는데요. 제가 자꾸 그 중간에 잘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게. 네. 그럼 혹시 지금 이게 지금 4개월 됐는데 만약에 이게 5개월, 6개월 이게 끝없이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경우 물론 저는 원하지 않고요. 저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임현택 회장님, 혹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태 전과 이 사태 후의 상황은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 사태 후에는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빠른 진료, 효율적인 진료, 돈을 적게 드리는 진료, 그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회장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의사들한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한테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건복지부에서 젊은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노예 취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한 바가 없고요. 전공의 분들이 원하시는 근무 여건 완화, 그 다음에 수련 비용의 정부 부담, 그 다음에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의료 개혁 특위에 의해서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결의했던 대로 오늘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비응급수술,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에 돌입했습니다. 비대위는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의 결정에 빅5 병원 중심 휴진 움직임이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등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휴진 행렬이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이달 안으로 병원을 안정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등이 속한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휴진보다 경증 환자 진료 최소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0명 중 8명은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 강력한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 성모병원까지 집단 행동을 보류하며 빅5 중심의 무기한 휴진 흐름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27일과 다음 달 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 병원과 아산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사회적 책무성에 더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아직 의정 갈등 해결의 핵심 열쇠인 전공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다음 주 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채용하려면 최소한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던 의협도 한 발 물러섰지만 집단 휴진 불씨는 여전합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닷새 만에 중단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 오늘부터 정상 진료에 나섰는데 외래 진료량과 수술 건수는 휴진 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30%대까지 떨어졌던 수술실 가동률도 휴진 전 수준인 60%대로 돌아왔습니다. 정상 진료 재개 소식에 입원한 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수선했던 병원 분위기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니 혹시 전면 파업에 들어갈까 싶어서. 그래서 다행히도 교수님이 저희 했던 교수님은 계속 그냥 매일 그 하셔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당초 27일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후 투쟁 방향을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집단 휴진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는 27일, 서울 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 휴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교수들도 내일 총회를 열고 휴진을 논의합니다. 의정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입니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 소속, 개원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